버핏 선생님, 애플에 상당히 큰 비중을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는 대표님의 전략이나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애플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번에는 제가 주변에서 주로 듣는 질문들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요새 서학겜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해외 투자 많이 늘었는데요. 주로 미국 주식이겠죠. VIP 자산운용도 해외 글로벌 상품을 운용 중이기도 하고 또 최 대표님께서 특히 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못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미국 주식 좀 사야 될지. 제가 해외 투자를 시작한 게 2007년도였었고요.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해외 투자에 대한 생각은 그 주식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그 주식을 산다. 그게 저한테는 해외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찍어서 그 국가가 잘 될 거니까 주식을 산다는 너무 복잡계인 것 같아요. 그거는 마치 미국이 성장하니까 뭐 미국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너무 해외 투자에 있어서는 1차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쟁 성장률과 거기에 속한 기업들이 똑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어떤 종목을 사야 될 텐데 핫한 국가로 좀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쪽이 큰 좀 아픔을 주게 됐던 경험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 네. 어떤 특질을 가진 주식을 찾고 싶다. 예를 들면 나는 전 세계의 표준을 주도하는 플랫폼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미국으로 가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에 가장 그런 주식들이 많을 테니까요. 네. 근데 나는 거대한 내수 시장에서 좀 과거 우리나라의 어떤 뭐 농심이나 동서 같은 그런 주식을 찾고 싶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제약주처럼 헬스케어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국으로 가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이 가장 늦게 침투하는 데 중에 하나가 일본이거든요. 네. 기술의 발달 단계를 선제적으로 알고 있으면 또 이거를 잘 이용해서 낮은 데 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일본 시장으로 가셔야 될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내가 찾고 싶은 주식의 기준을 먼저 정한 상태에서 네. 그게 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국가로 가서 다시 거기서 바텀업으로 종목을 찾는다. 아까 질문을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의 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회사를 찾고 싶다. 가격보다는 조금 더 그런 성장성에 방점을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으로 가셔야 되겠죠. 다만 뭐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분야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야. 그 안에서도 조금은 가격으로 아직 반영되지 않은 많이 회자되지 않는 그런 종목을 좀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겠다. 그러면 더 네. 스마트한 서학개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워낙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제가 만나 뵙는 고객분들도 대부분 가치주가 저평가돼 있다. 다 인정하세요. 근데 또 반도체 업황이 올해가 오히려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지금의 이런 장세가 단기간에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빠르게 급등했는데 조정이 오면 같이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요 며칠만 보더라도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주도주가 좀 네. 쉬거나 빠지는 국면에서 좀 못 올랐던 주식들이 네.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부족하면 한쪽이 몰리면은 한쪽이 좀 급하게 빠지고 그리고 전체가 빠지면은 다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완전히 나가시기보다는 네. 그 안에서 계속 대안을 찾는 듯한 모습들이 좀 일어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거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조금 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락이라는 표현보다는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더 네.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주식시장의 본질은 변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과거에는 왜 주식 투자를 좀 깊이 하셨냐 생각해 보면 그 변동성이 주는 고통이거든요. 네. 그거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식을 그동안 안 하셨던 네네. 겁니다. 근데 다시 들어오시고 나서는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게 상승하는 장만 보니까 질문 자체가 변동성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보다는 이거 언제 빠지느냐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 그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밑작업들을 미리 해두시는 게 그 시기를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더 생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을 대비하는 저의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사업.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좀 안 좋아지더라도 회복 탄력성을 좀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어떤 일이 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안전 마진, 그리고 좀 변동성이 아래로 있어서 주가가 뭐 빠지거나 혹은 뭐 지리한 장세가 계속 네. 되더라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배당을 갖춘 종목. 저도 알죠. 상승장만 이어지면 사실 이런 주식들이 좀 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하락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도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요소들을 갖추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학습이 필요한 네네. 거거든요. 학습을 하는 의욕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섣부른 예측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안전 마진 이럴 때일수록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네. 좀 드릴게요. 버핏 선생님도 애플에 상당히 큰 비중을 투자를 진행했었고 지금도 아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도 들리는 상황인데요. 대표님의 전략이나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버핏의 애플 사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도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버핏이 크게 방향을 튼 걸로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처음에 버핏이 투자했던 시기에는 애플이 그렇게 인기가 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이폰 이제 팔 만큼 팔았고 네네네. 좀 약간 성숙 단계로 들어가는, 실제로 매출이 정체 상태인 시절에 버핏이 PR 한 12배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는 버핏이 애플을 사서 놀랐다 보다는 스티브 잡스가 요 비슷한 옷 입고 들었던 게 2007년인데 이제 와서 그리고 스티브 잡스 없는데 라는 게 그때 반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핏은 이걸 하나의 소비재 회사로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에 사람들이 외면하는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간 거예요. 잘 나가던 시절에 애플에 투자를 했다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핏의 애플 투자를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말씀을 네.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기술 관련된 공부 많이 합니다. 네.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소개할 때도 엔지니어 TV 이런 네네. 거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알아보고 투자를 한다. 이것만 좀 다른 겁니다.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이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것보다 정말 사양 산업이 되거나 아니면은 디스럽트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사실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술을 완전히 온전히 본 사업으로 가져가는 그런 회사는 아닐지라도 그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한 부분들을, 버핏이 갖고 있는 가이코가 원래는 전화로 보험을 파는 곳이었는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가이코닷컴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보험을 모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에 속하지만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자기의 사업을 시대에 맞게끔 고도화시켜 나가는 곳들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있고요. 대표적으로 메리츠화재도 보험을 하는 회사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언더라이팅에 활용하는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회자되는 뭐 빅데이터, AI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자기 사업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뭐 FNF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채용 공지 보니까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 뽑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뽑고 있습니다. 거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의료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업체의 고질적인 병폐인 유행을 잘 못 맞추면은 되게 고생해야 된다든지 뭐 재고가 남아가지고 고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뭐 디스커버리가 여러 아웃도어 업체들 중에서도 작년 그 힘든 해에도 가장 높은 성장을 했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기술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치 그런 기술의 흐름을 도외시하는 것처럼 여기시는 거는 저의 거기에 대한 좀 공부량을 생각해 보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주변에서 듣는 질문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들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VIP 자산운용 대표시잖아요. 경영자로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거나 뭐 계획하고 계신 게 투자자로서는 작년에 좀 다소 저조했던 성과들을 이제 회복해서 가치 투자 유용성을 다시 입증하고 싶다. 경영자로서는 저는 저희 회사에 관련된 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많은 자산 운용사 중에서도 가치 투자를 믿고 저희에게 큰 돈을 맡겨주신 고객님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 사람의 이제 직장인으로서
사실 달력이 한 장 넘어갔을 뿐이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많이 읽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회사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이런 일들을 계속 루틴대로 하고 있어서 뭐 제 일 자체가 뭐 2021년이라고 해서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가치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경험이 좀 있는 그런 매니저로서 그래도 이제 이런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올바른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데도 시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흥분과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신축년 소띠 해잖아요. 소 하면 떠오르는 건 이제 뭐 끈기, 그리고 성실, 성실함. 우직함 이런 것들인데 그게 딱 지금 시기에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 하면은 생각나는 이제 사자성어, 우보천리. 네. 한 걸음 한 걸음 소처럼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먼 길을 갈 수 있는 네. 것처럼 이제 좀 리스크를 체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따박따박 수익을 쌓으면서 우보천리의 결과를 만드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최진철 대표님 모시고 신년 인터뷰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부자TV의 구독자도 2만 명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구독자 규모는 저희 부자TV가 크진 않아요.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다 일당 100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좋아요도 잘 눌러주시고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지 통계를 보면 시청자 참여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뿅뿅. 올해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